술집 한 테이블에 3명의 친구가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만 2년째, 벌써 46번째 불합격 통지야. 너무 괴롭고 허무하다. 대기업에 들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만 꿈꾸며 학창시절 내내 달려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 하니까 일상이 무기력하고 우울해. 대체 나는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절박함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준비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원하는 기업에 쉽게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하지만 토리는 흥분함에 반박하죠. 에이, 이건 사회가 문제야. 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고.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학 개론 수업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언뜻 보니 사회학적으로 상상해야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회학적 상상력은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 밀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인데요. 그는 1959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저서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인생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개인적인 상황을 벗어나 더 큰 문맥에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일상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데요. 학술적인 설명은 대단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으로만 들리지만 사실 어쩌면 에이 이놈의 사회가 문제야 라는 토리의 불평 한마디가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실패라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시호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던 반면 토리는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을 사회 구조와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시작입니다. 친한 친구가 취업을 못해 고생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시호의 말처럼 분명 어딘가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는 단지 경쟁자들보다 무능하거나 간절하게 노력하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면 어떨까요? 친한 친구들도 선배들도 먼 친척들까지도 취업을 못해 난리가 났다면 말이죠. 이쯤 되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을 못한 대학생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왜 이때 비로소 사회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당사자가 한 명이면 개인 문제고 여러 명이면 사회 문제일까요? 대체 사회 문제의 기준이 뭘까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회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회 전체로 돌리는 순간 개인만의 독특했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가 취업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반드시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하나의 현상이나 사건, 심지어 사람을 보고도 이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상상해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요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30 세대의 우울증 증가 현상이 뉴스에 보도된다면 개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보다는 경기 침체, 계층 간 불평등, 획일적인 교육 정책 등에 대해 고민해보고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살인자의 성격에 집중하기보다는 현대 주거문화, 층간소음 관련 건축 규제, 도시화와 개인주의 등을 떠올려보고 어떤 사람이 뚱뚱하다면 개인의 의지 박약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소득과 비만율 간 상관관계, 신선한 식자재 공급망, 운동시설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사회학자 밀스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회학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고민해도 이것 없이는 반쪽짜리도 안 되죠.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사회적 요인이 반드시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도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와 절대로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쟤는 원래 그래. 다들 멀쩡한데 저 사람만 문제야. 나 때는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개선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도 작년에도 수년 전에도 그랬듯 그저 그렇게 넘어가면 그만이죠. 문제의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입시나 취업, 가족 형성과 같은 중요한 고민을 해내야 될 때도 있고 크고 작은 갈등이나 범죄, 질병 등에 노출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밀스는 말합니다. 어떤 문제도 100% 개인의 책임일 리는 없다고 말이죠. 무작정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지 비판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원인을 찾고 진짜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밀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처음 제시한 이유이자 대부분의 대학교 사회학개론에서 이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어려운 현실 앞에 자책하고 계실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